오래전 한국의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세상을 선하게 보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들과 잘 지내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의 형 놀부는 욕심이 많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돈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놀부의 욕심은 커져만 갔고 그는 가족에게도 냉혹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흥부는 비록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 즐거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흥부의 작은 집 앞마당에 제비가 나라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놀부는 흥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제비를 쫓아냈겠지만 흥부는 오히려 제비를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스럽게 그들의 둥지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울고 있을 때 흥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제비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흥부의 다정한 마음이 통했는지 제비는 훌륭히 회복되었고 가을이 되자 가족들과 함께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자 제비는 흥부에게 다시 날아왔고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씨 한 알이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정성껏 심어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박씨에서 박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커다란 박이 되어 흥분의 마당에 널브러졌습니다. 궁금해진 흥부는 박을 따서 갈라보았습니다. 박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금은보화는 물론 다양한 귀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로써 흥부는 더 이상 가난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었고 무소유의 삶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매우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흥부의 이야기를 듣고 제비가 다치기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에도 제비가 오게 되었고 놀부는 일부러 제비의 둥지를 무너뜨려 제비가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제비를 치료하여 풀어주었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왔을 때 마침내 제비가 돌아오며 박씨 한 알을 주었습니다. 놀부는 흥부가 했던 것처럼 박씨를 심고 기다리면서 커다란 박이 자라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박이 완전히 자라자 놀부는 큰 칼을 들고 신중하게 박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박에서는 보물이 아닌 요상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괴물들이 튀어나오고 놀부의 집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해골이 쏟아지고 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놀부는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놀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흥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흥부는 그런 놀부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놀부도 점차 변해갔고 형제로서 다시 우애를 다지며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을 배려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가난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오누이가 있었어요. 이 오누이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오두막에 살았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장터에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집에서 잘 있으라고 하고는 떠났어요. 오누이는 집에서 놀이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이 되자 오누이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문 좀 열어다오. 오누이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러자 밖에서는 낮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너희 어머니다. 문 좀 열어다오. 하지만 오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을 안으로 내밀었고 오누이는 그것이 낯설고 거친 손인 것을 알았어요. 오누이는 겁에 질려 문을 더 꽉 잠갔어요. 사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어요. 장터에서 돌아오던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오누이를 먹기 위해 변장을 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교활한 꾀를 냈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나무로 만든 과자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오누이는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고 장꾀를 부려 호랑이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고는 오누이는 빠르게 창문을 열고 동생과 함께 탈출했지요. 오빠는 동생의 손을 잡고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화가 난 호랑이는 그 뒤를 쫓아와 나무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자 오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이시여 도와주세요.
하늘은 착한 오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동화줄을 내려주었어요. 오누이는 그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도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도 하늘로 가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썩은 동화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신이 나서 동화줄을 잡았지만 이내 동화줄이 썩어서 끊어졌고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오누이가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춰 준다고 믿게 되었답니다. 오빠는 낮에 따뜻한 햇살로, 동생은 밤의 달빛으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요. 이렇게 착한 오누이는 영원히 서로를 돌보고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국의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같은 가족의 피를 나눈 형제였죠. 형인 놀부는 매우 욕심이 많고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흥부는 착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성격이었기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는 유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전체 유산을 차지한 놀부는 동생 흥부를 내쫓아 그 누구에게도 못하게 하고 쓸쓸한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착한 흥부는 가족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살며 가난한 삶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흥부가 한참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부러져 버린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흥부는 그 제비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와 치료해주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제비는 감사함에 매년 봄마다 흥부의 집을 찾아와 지붕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흥부에게 조그만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소중히 받아들고 자신의 작은 밭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맺힌 밥을 따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흥부와 그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흥부를 찾아갔습니다. 놀부는 그동안의 나쁜 행동에 대해 사과하기보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캐물었습니다. 흥부는 제비와 박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놀부는 집으로 돌아와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자 놀부는 일부러 제비 한 마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며 아픈 척하는 제비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제비가 다시 날 수 있게 되자 놀부도 박씨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부는 흥부처럼 밥을 따서 열어보았으나 그의 밥 속에는 천재지변을 부르는 각종 재앙과 도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놀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놀부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고 흥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흥부는 형을 한사코 돌려보내지 않고 함께 살아가자 권유했고 이후 놀부는 성격을 고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여 흥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어둠을 비출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한 마을에 마음씨를 가진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누이의 어머니는 마을에서 떡을 팔며 생계를 꾸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떡을 팔러 시장에 가기 전 오누이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라. 집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오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떡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후로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떡을 파는 동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떡을 팔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엔 깊은 숲을 지나야 했고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숲은 고요하고 음침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그 소리를 쫓으려 했으나 마주한 것은 검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야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닌 듯한 거대한 몸집이었으며 야수의 눈빛은 무시무시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수는 어머니에게 슬금슬금 다가와 떡을 요구했습니다. 겁에 질린 어머니는 남은 떡을 야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가누지 못한 야수는 떡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어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아이들이 생각났고 두려움에 떨며 목숨을 구하고자 마음 속으로 작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야수는 먹이를 구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신비로운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너는 돌아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속일 것이니. 야수는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오누이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야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던 오누이는 문을 열어주려다 문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누이는 두려움에 떨며 가까스로 기억해낸 어머니의 당부를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보여주세요. 야수는 어둠 속에 살살 움직이며 자신의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은 털이 많고 짓눌린 모양이었습니다. 오누이는 두려움에 빠르게 문을 닫아버리고 동생에게 달려가 위험을 알렸습니다. 오누이들은 지혜롭게도 집 뒤편의 작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야수도 그들을 쉽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야수가 뒤쫓아 온다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도달한 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며 가장 밝은 빛을 내뿜는 해가 나타났고 오누이 중 남동생은 하늘로 올라가 해가 되었습니다. 뒤이어 여동생은 달이 되어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야수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으며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어 각각 낮과 밤을 지켜보며 세상의 생명들에게 빛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누이는 야수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으며 해와 달이 되어 영원히 마을과 세상을 보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